인문사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학계에 반항하듯. 양적 연구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횟수로 따지면은 양적인 데이터를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현상을 수량화해서, 그죠? 예, 뭔가 수치화된 개념으로 치환해가지고 이걸 양화한다. 기억나시죠? 양화해가지고 이 양화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상태라든지 군집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 전통은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입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인간이 뭔가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거는 아까 고대 그노시스적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인 거잖아요. 인간이 뭔가 학문 활동을 한 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활동인 거예요. 네. 근데 숫자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거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럼 왜 이게 발생을 했느냐? 이 17세기 자연과학 혁명의 시기와 이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7세기 100여 년 동안에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물질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새로운 원리들, 법칙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걸 통해서 마치 포도농쿨 또는 뭐 감자 뿌리 한 뿌리 깨면 주렁주렁 나오듯이 관련된 영역들이 폭발적으로 막 지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나 철학이나 역사라든지 인문사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쪽은 맨날 소크라테스, 플라톤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은 오늘도 뭐 새로운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해. 뭐가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이게 나도 밥 세끼 먹고 쟤도 밥 세끼 먹는데 여기는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들이 막 발견이 되고 우리 영역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죠.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로 인문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은 사유를 통해서 또는 논증을 통해서, 그죠? 네. 그런데 이쪽은 관찰하고 실험하고 반복하고 뭔가, 그죠? 기록하잖아요, 계속. 별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 당시에 벌어졌던 역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영국 왕립학회에 영국 지리학회 이런 데에서 자오선 표준 같은 거 만들고 삼가측량 해가지고 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드느냐, 뭐 그림자를 동일한 시간에 재면은 자전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걸 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있잖아요. 막 몇 날 며칠 날 동시에 하루는 한 사람은 페루에서 이 막대기로 재고 한 사람은 뭐 이집트에서 재고 한 사람은 뭐 어디 뭐 그린란드 북극 근처에 가서 재자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뭐 한 놈 가다가 죽었어. 지금 2년 뒤에 만나자 해가지고 측량 결과를 가지고 2년 뒤에 만나자는데 안 와, 한 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후년에 또 만나자. 새로운 팀 꾸려가지고 막 보내고. 그래 뭐 연구 결과가 막 12년 만에 나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다가 막 식인종들한테 잡혀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 17세기, 18세기에. 근데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썰 푸는 거지 뭐.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리야. 근거는 뭐야? 뭐 근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서 당시에 19세기 후반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거두는 누구냐면 프로이드죠.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도 뭐예요? 결국은 꿈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꿈 안에 담긴 인간의 무의식을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그죠? 근데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은 그 꿈 해석과 관련된 프로이드 학파의 이 심리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군의 심리학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심리와 같은 연구 주제들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화는 뭐예요? 자연과학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계에 반항하들.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구성처럼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난 걸 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제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뭐 손다이크라든지 이런 사람 일군의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한 2, 30년 사이에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행동주의자들이라고 불렀어요. behaviorism. 행동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은 인간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못하고 관찰을 못하니까 뭘 가지고 했어요? 쥐, 뭐 고양이, 그죠? 뭐 손다이크의 고양이 퍼즐박스 실험, 스키너의 퍼즐박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비둘기 뭐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능이나 지적 능력을 갖췄다라고 인정되는 고등 생물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실험, 뭐 예를 들면 자극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유기체인 인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어썸션,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관찰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행동주의에서 자연과학에서 쓰고 있는 개량화된 분석 기법들, 개량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방법들, 이걸 가지고 행동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인문사회과학에 최초로 적용한 게 심리학, 행동주의고, 그 다음에 적용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이에요. 계량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노동성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일한 게 재화로 따지면 얼마만큼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지금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생산성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영역들, 우리 사회과학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크롬바흐 알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양적 연구의 전통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굉장히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연구 그러면 당연히 먼저 양적 연구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양적 연구가 출발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축적된 지식 탐구의 방법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